자, 여러분 교재 202페이지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우선 공공재의 두 가지 특성 배우셨는데 소비의 비경합성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본다. 수직의 동그라미. 공공재는 사적 재와 반대되거든요. 그래서 사적 재화는 시장 수요 곡선은 이 개별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해준 거죠. 수평. 자, 수평으로 우리가 합한죠. 합하여 구합니다. 그런데 사적 재와 반대된 공공재는요, 주어진 수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여기는 뭐다?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에요. 주어진 양을 계속 소비하기 때문에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합하여 구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이에요. 공공재는 수직이란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 맞는 지문, 디귿, 모든 소비자에게 균등하게 배부된다. 이건 소비의 비배제성을 얘기합니다. 디귿은 모든 소비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것은 소비의 비배제성을 말한다. 또 기역, 니은, 디귿 3개 다 맞죠. 5번 정답이고 11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이 있고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긴다. 자, 여러분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공공재가 속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공공재에 대한 수요, 선호를 표시하지 않죠. 왜냐? 표시하면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필요로 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 사회에서 필요로 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죠.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재는 아무런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효용 가치를 주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은 공원 등의 공공재를 예를 들어 볼 수 있고 잘 보존된 산림은 공공재라고 하지 않고 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재화다라는 거,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재화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규제가 또 상당히 중요한데, 자, 12번 틀린 것.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 지역 지구재는 사회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자,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죠. 용적률 건폐율 제한이 있죠. 자,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진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또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죠. 한 4번 정도 출제했었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중 도시지역은 4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가지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자,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하니까
중복 지정 우리가 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용도지구는 보호지구, 고도지구, 우리 중복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고,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할 수 있죠. 용도구역도 우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자, 요 두 개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아니합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우선 정답이 되겠고, 자, 여러분이 거기에 관련해서 13번 문제로 갑니다. 용도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죠. 자, 지역지구제를 우리가 실시하는 목적은 우리는 이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인 이 부죠.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 플러스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정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1번 맞는 질문.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자, 여러분 제2종 이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입니다. 자, 전용은 공동. 자,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또는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죠.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요거는 편리한, 양호가 아니라 요건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용 일반인데 전용이 2번 정도 출제를 했었죠. 3번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 규제의 한 수단 방법이 바로 지역지구제가 되고,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우리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14번 문제는 올해 중요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과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이용 계획은 용도 지역 지구제를 설정하는 기준을 제공해주고,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 이용 계획은, 자, 이 토지 이용 계획은 우리가 지역지구제에 있어서의 내용, 지역지구제 내용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이 토지 이용 계획 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용도 지역지구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우리가 지역지구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자, 1번 맞는 지문이 되어 있고, 2번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죠. 자, 용도, 우리가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제한을 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집가를 상승시킬 수 있고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4번은 용도 지역 지구제 문제점을 말하고 자 5번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밑줄 도시 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 용도 지역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중에서 하면 안 되고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 지역인데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가 되겠죠. 그래서 14번에 5번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하면 안 되고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14번 문제, 15번 문제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자, 15번 토지 이용 계획과 용도 지역 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죠. 1번 맞고 용도 지역 지구제는 특정의 토지를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로 지정한 후에 해당 토지 이용을 지정 목적에 맞게 제한을 하는 제도 맞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토지 이용 규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은 법적 구속력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 토지 이용 계획은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 4번 용도 지역 지구제는 용도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죠. 맞고 용도 지역 지구제에 따른 용도 지정 후에 관련 법에 의해서 사인의 토지용이 제한됩니다. 제한되지 않는다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인의 토지용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4번, 15번 문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16번 같은 이런 것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14번, 15번 상당히 중요하고 이 16번과 같은 이렇게 박스를 이용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 시험 문제 매년 또 출제를 하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 우리가 또 상당히 중요한데 이 개입의 방법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 직접 개입을 함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겠고 또 간접 개입, 시장 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 요거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매년 출제하고 있는데 작년에 여기서 3문제나 출제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도. 자, 그러면은 16번 문제 보시면은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몇 개냐? 공공토지 비축이죠. 우선은 토지 비축 제도. 자, 관련해서 이 토지 비축 제도. 공공토지를 이 비축하는 제도를 토지은행제도라고 하죠. 토지은행제도. 자, 또 중요한 포인트. 직접 개입이고요. 자,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간접 개입이죠. 여러분 세금 우리가 취득세,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세, 양도소득세 세금을 부과하거나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은 이것은 다 간접 개입이에요. 자, 네 번째 토지 수용은 직접 개입. 토지 수용 직접 개입이고 다섯 번째 개발 부담금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입니다. 자, 개발 부담금이다. 하여튼 부담금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하여튼 이것은 뭐가 돼? 간접 개입, 직접 개입이 아니라는 걸 주의 좀 많이 해두셔야 되고 공영개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공영개발도 뭐다?
우리는 직접 개입이 되겠죠. 공영개발 직접 개입. 자, 공공임대주택. 자, 여러분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도 직접 개입. 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직접 개입입니다. 직접 개입. 자, 대부 비율. 자, 대부 비율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데, 대부 비율은 금융상의 지원이겠죠. 자, 금융상의 지원을 해주거나 이 규제를 하는 LTV,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은 간접 개입이죠. 그래서 직접 개입 4개, 간접 개입도 4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토지 정책의 수단을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으로 구분할 때 정부의 간접 개입 수단에 해당하는 건 2번 토지 세제죠. 세금이 나오면은요, 간접이에요. 토지 세제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개입이 됩니다. 18번 다음 부동산 정책 중 금융상의 규제. 여러분 금융상의 규제 지원에 해당하는 건 LTV, DTI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규제는 뭐죠? 총부채 상환 비율을 강화하는 것. 1번 정답이 되겠죠. 1번 정답. 자, 19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또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정부가 시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옳은 건 몇 개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영개발, 토지은행제도 왼쪽 3개는 직접 개입이죠. 오른쪽 임대료 규제는 간접 개입이에요. 자, 개발권 양도제나 어떻게 그래요? 코주 정의한 재산권부인데, 여러분 개발권 양도제는 바로 뭐를 의미하죠? 토지 이용 규제죠. 자, 토지 이용 규제의 우리가 대표적 수단이 바로 지역지구제죠.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수단이 지역지구제로서 이 개발권 또 양도제가 있죠. 이 개념을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 개발권 양도제도 TDR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3번 출제를 했거든요.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재산권, 코주 정의에 의해서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 사적으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적으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니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개? 4개. 3번 정답입니다. 자, 20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에 대한 개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무슨 개입? 간접 개입입니다.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 1번 정답이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근거는 시장 실패의 보완, 소득 재분배, 부동산 시장의 안정, 경제 성장 등이 있을 수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 이건 긍정적 효과죠. 자, 개발 제한 구역은 긍정적 효과.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 구역을 우리가 지정할 때 이 개발 제한 구역에 있어서 이 지정의 목적이 또 30회 시험에 출제했죠. 지정의 목적도 있지만은 이 긍정적 효과. 네, 지금 거기에 긍정적 효과 또 부정적 효과가 있는데, 네, 요 효과 중에서 긍정적 효과에 해당하죠.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건 긍정적 효과. 자, 토지 비축제는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 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자, 시험 문제는 하여튼 이 개념을 출제를 우린 당부를 하는데, 자, 공익사업용지. 자, 공익사업용지에 있어서의
원활한 공급. 자, 공익사업이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우리는 공공 개발용으로 토지를 비축하고 또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 두 가지 목적하에 비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4번 맞고 5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개발 이익의 환수의 필요성과 정책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 이익은 도시화, 산업화, 경제 성장 등의 거시적 넓은 의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며 토지 이용 규제의 변화와 같은 미시적 요인과 무관하다. 그러면 토지 이용 규제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지문. 주거 용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시킨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자, 언제 어디서든지 밑줄, 이건 항상이죠. 항상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개발 손실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외에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 도시 개발 사업이나 공영 개발에 의한 기반 시설 확충 등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이다. 자,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우리는 환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환수하는 이 방법으로서 크게 두 가지, 과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은 아까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가 있을 수 있고 도시계획세 등이 있을 수 있죠. 자, 비과세적 방법으로서 여러분이 거기 나오는 우리 공영개발이라든지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에는요, 이 우리가 개발 부담금 제도, 또 재건축 부담금 제도, 요 두 가지는 좀 잘 알아둬야 되고, 요거 외에도 많죠. 공영개발, 비과세적 방법으로서 공영개발도 있고, 또 환지 방식에 의한 감보율 제도도 있을 수 있고, 또 토지 비축 제도도 있을 수 있고, 공공임대보유제. 자, 공공임대보유제는 뭐죠? 조성된 택지를 분양받지 않고 뭐한다? 임대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공공투자사업이라든지 또 토지에 있어서의 선매 제도라든지 이런 건 다 직접 개입에 속합니다. 자, 네 번째, 3번이 정답이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이 과밀 부담금은 개발 이익 크기에 따라 부담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과밀 부담금은. 그래서 틀린 지문. 공공의 개발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는 개발 이익을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런 공공의 개발 사업자,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 사업 진행할 때 개발 이익 발생하죠. 예를 들면 판교 개발 사업이라든지. 자, 22번. 개발 제한구역 지정의 긍정적 효과로 틀린 것. 자, 도시의 무질산 팽창을 억제하고 도시의 수평적 확장을 억제하여 대도시 주변의 경작지라든지 녹지 훼손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에 개발 제한 구역이 가로막고 있어서 도시 연담화, 도시와 도시가 서로 연결되는 현상, 연담화를 방지합니다.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한다. 3번 정답. 도시 인구 증가가 완화되면서 또 개발 가능 토지가 감소함에 따라 도시 내 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함으로써 토지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자, 23번 중요합니다.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23번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제도 및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서로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주택법입니다. 자,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죠. 그래서 분양권 전매,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다. 네.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1번 정답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이 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제도, 또 소득세법에 의한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지정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죠.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떻게 돼요? 표준주택 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이런 걸 공시를 합니다. 자, 24번 문제, 26번 문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유형의 문제 원래 출제 예상되죠. 3년 연속 출제하고 있죠. 자, 현재 24번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 아닌 것 정답은 몇 번이냐면요, 택지 소유 상한제인데 1번과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입니다. 5번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죠. 자,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자,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법에 의해서 토지 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죠. 토초세라고 하죠. 자, 이 두 개는요, 199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언제? 98년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됐어요. 자, 위헌 판결로 폐지,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이 아니다. 폐지돼서 현재 시행 중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25번.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단이 아닌 것. 자, 밑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게 포인트죠. 자,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설 건국 올해 시행되고 있죠. 토지 비축제도, 요건 2009년부터. 토지 초과 이득세 3번 정답이죠. 요건 폐지돼서 현재 시행 중이 아닙니다. 3번 정답. 토지 정보 창출 및 제공하고 있죠.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든지, 자, 공영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영개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26번.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지 않는,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지 않는 밑줄, 여기 또 포인트인데, 자, 종합토지세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한지세도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중에 있고, 택지 소유 상한제도 시행 중이 아니죠. 기역, 니은, 니을 1번이 정답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우리가 실명제, 민사특별법이죠. 부동산 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도입이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은 기역, 니은, 니을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1번 정답.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 사업의 시행에서 물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물가 상승분이 아니죠. 개발이익은 물가 상승분이 아니다. 정상지가 상승분. 자,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정상지가 상승분.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다. 자,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우리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죠.
자,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 사업 중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맞고, 토지 적성 평가에는 토지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의 과도한 지정은 개발 가능 토지의 감소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지가와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5번은요, 개발 제한 구역의 부정적 효과. 5번은 부정적 효과.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그러면 기본적인 공간 구조 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관리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이 정답. 3번은 지구단위 계획의 개념이고 4번 토지 적성 평가 제도. 자, 4번에 토지 적성 평가 제도도 한 3번 출제했죠. 토지에 대한 이 개발과 토지의 보존에 있어서의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경합,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 바로 토지 적성 평가 제도. 4번 맞고요. 5번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보존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이 개발권 양도제도는 이 개념이 우선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죠. 자, 개발 지역과 보전 규제적이죠. 여기는 개발을 못하니까 보전을 했죠. 그래서 보전 지역에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 제한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를 한다. 자, 개발권을 분리해서 이 개발권은 보전적은 개발 못하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시장을 통해서 개발권을 개발 지역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우리가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이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전받는 제도를 우리는 바로 TDR이죠.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29번. 자, 고칠까요?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것으로 고칩니다. 자,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것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겁니다. 자, 개발 부담금제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의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 개발 부담금 제도의 개념. 요거 2번 최근에 출제했습니다. 맞는 질문. 토지 선매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에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의 우선 우리가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협의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죠. 2번 토지 선매 개념입니다. 3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은 미개발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택지로 전환시키는 제도 맞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 사업 중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우리가 제도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이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따라서 틀린 거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고, 토지 비축제도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을 한 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 토지 비축제도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잘 우선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 자, 216페이지로 옵니다. 부동산 정책 중 토지 정책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고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죠. 자, 이 관련된 지문도 여러분이 최근에 또 출제 한번 했었죠. 자, 공영개발은 주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만 이용하니까 틀렸죠. 1980년에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번 정답이고, 모기지론에 대한 대출 규제, 여러분 대출 규제는 간접 개입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여러분 규제하잖아요. 간접 규제, 간접입니다. 자, 환지 방식의 개발은 공영개발보다 개인의 소유권 보장 측면에서 장점이죠. 자, 여러분 공영개발은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은 우리가 토지를 수용해서 보상평가를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어떻게 돼요? 침해 정도가 가장 큰 방식이 수용 방식이죠. 그래서 4번 정답. 정부의 직간접적 개입이라고 해서 시장의 실패를 반드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돼? 정부의 실패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자, 30회 시험에 출제를 한 지문이죠. 1번. 자, 토지 정책의 간접 개입 수단의 하나인 비축. 여러분, 토지 비축 제도는 직접 개입입니다. 간접이 아니라 직접 개입 수단으로서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토지 비축 제도의 장점이죠. 간접이 아니라 직접. 2번 정답이고, 개발권 양도 제도는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다. 자, 이 TDR은 이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자, 토지 비축 제도는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 개념이고,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해서 한정된 토지를 사회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자, 217페이지에 32번 문제로 갑니다. 자, 토지 비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정책 수단, 직접 개입이 비축 제도죠. 1번 맞고, 비축 대상 토지는 비축 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수급 조절용으로 구분하여 비축합니다.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을 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맞고, 토지 비축 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 형상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높은 비용 문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왜? 저렴하게 토지를 비축해서 미래에 적시에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할 수 있죠. 자,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 2009년에 제정됐거든요. 비축토지는, 자, 밑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요거 틀린 질문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 5번 지문이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 33번 문제로 갑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구청장, 여러분 시장, 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니까 틀린 질문이죠. 공동주택 가격은 공시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동주택 가격을 상정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토지 선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제게, 자, 밑줄은 강제로 수용, 여기 틀렸죠. 강제로 수용이 아니라 협의로 매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질문.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잔금 지급일이 아니죠. 자,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30일 이내. 과거는 60인데 바뀌었죠? 30일로. 3번 틀린 질문. 주택 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서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4번은 후분양제도의 단점. 4번은 후분양제도의 단점. 자, 5번 이번에 또 법 개정됐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의 동그라미, 시험엔 또 아닌을 빼서 출제 많이 하죠. 아닌 주택을 10년의 동그라미. 여러분 요거 8년이었는데 개정이 돼서 10년으로 바뀌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 자, 잘 기억을 좀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올해 시험 문제에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3문제 정도 출제하는데 올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 중인 정책, 시행 중이 아닌 정책 시험에 자주 출제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우선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34번 우리 임대주택 정책이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